선물 받은 동양화를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출란에 관심이 많으신 난 애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출란 및 농업 일자리 창출 분석 전문 채널 난테크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난개에 열심히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대발입니다. 근래에 들어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다뤄보았습니다. 조회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우리 남쪽에 무거운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주제 반드시 우리가 해법을 제시하고 그 해법의 범위 내에서 법과 룰을 만들어서 보호, 보존,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누구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안을 모아서 어떤 게 현답이고 어떤 게 더 안전하고 어떤 게 더 미래지향적인가 스스로가 한 번쯤 머릿속에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라는 뜻에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바로 분쟁조정위원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국 출란 아직 하지 않고 발을 들일까 말까 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함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속았다고 하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어릴 때, 젊을 때. 제가 오늘 이 과정까지 오다가 보니 매일 당했다 속았다고 또 화소연, 분풀이, 분통 터진다고 또 저를 불러다가 막걸리까지 먹어가면서 요걸 이렇게 하더니만 보름도 가기 전에 또 그곳에 가보면 또 거기 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이 분쟁 조정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하고 속았다면 법률적인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행위를 일을 삼지 못하게 일벌백계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욕하고 또 내일 그거 가 있어요. 또 거기에서 마음이니까 흐른 거 있는가 싶어서 보죠. 또 사죠. 또 보름이나 한 달 지나면 또 죽인다고 또 막걸리집 저를 부릅니다. 막걸리집도 있다가 또 보름 지나면 어디 가 있는가 보면 또 그거 가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동료 한 분께서 이 박사, 좀 편하게 수월하게 이래 좀 장사를 했잖아. 그런데 내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니 본 적 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욕 안 한대. 한 3번 조금 결과가 아쉽더라도 한 번 또 싹 맞춰주면 3번의 그 서운함이 봄볕에 눈 녹듯이 싹 녹아서 이렇게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 이 취미인들의 마음이다. 자, 그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부실하고 불량된 나주를 팔았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하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분쟁 조정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라는 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농담 삼아 마른 안주 삼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 모 지자체에 소속된 법률분쟁조정위원회를 제가 역임했었습니다. 농대 모 교수님과 제가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분쟁이 있어서 그 현장에 가보니 참 어처구니 없더군요. 공사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근처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주인이 한국 출란을 기른다고 하더군요. 분쟁의 요지는 분진과 여러 가지 공해 등으로 인해서 남쪽의 생육이 현저히 나빠졌고 또 상당수 사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고 살기가 곤란하다. 그러니 공사를 중단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남쪽 피해 또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비용을 좀 주든지 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발이라고 들어보셨냐고 물으니까 이대발은 잘 알더라고요.
뭐 나이도 알고 뭐도 알고 뭐도 알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대반인 줄은 모르더라고요. 비닐 포트 있죠,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묘종이라고 그러죠. 호박이나 수박 같은 거 다 먹겠죠. 비닐 포트에다가 모래에다가 난초를 심어 놨는데, 저는 세상에 살다가 모래에다가 난초 심어놔 처음 봤습니다. 그 사연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포기 숫자를 늘려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심어가지고 뿌리도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5단, 6단으로 쫙쫙쫙쫙 무슨 빵 공장에 빵을 사가지고 발효시키는 듯하게 쫙 넣어놓고 이렇게 있었죠. 또 몇 개를 꺼내서 보니까 라벨에는 복색화 기본이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난초를 왜 이렇게 좋다고 주장하는 이 난초를 왜 모래에다 심어서 기르시냐고 물으니까 말씀하지 못하더군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피해자인가 라는 부분이 제가 당시에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난초를 저도 안면이 없었습니다만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떼를 쓰고 하면 저쪽 편에 계시는 분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건들리면 몇 억짜리 3예품, 4예품인데 그걸 비닐 포트에다 심어놨다라는 게 지금 저보고 납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소신과 원칙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들어가는 비용과 조금의 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봐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건설사에게는 그래도 농가이고 농사를 짓는 분이고 저게 생업인데 딱 봐도 아닌 것 같아도 저분들은 다 그 한 포기 한 포기 의미야 삶을 심어놓고 담아놓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맞추어서 원만하게 빨리 공사도 속개가 되고 민원이 없고 원한이 없는 민원이 없는 직역으로 만들어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중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간의 우리 난계 분쟁은 많았죠. 참 많습니다. 어제도 아래도 전화가 왔습니다. 속았다고.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안 속이는 집에 가시면 되지요. 했더니면서 화를 부럭 내면서 그 집이 속이는 줄 알았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난초를 구해와서 생산해서 팔아야 되니까 조금 당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안 당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이제 하는 편이죠. 저희들이 또 난초 사올 수 있는 곳은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쟁 원만하게 해결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눈탱이를 맞았다. 눈탱이 안 때리는 집에 가서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 안 갑니까? 비싸거든요. 자, 저희들이 볼 때 전혀 비싸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건은 돈 따라가거든요. 저품질, 맛없는 집의 음식, 돈 아깝지 않습니까? 저품질 안 가야 되죠. 타 어디 갑니까? 또 거기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분쟁이 생겨도 법률적인 제도 하에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의 분쟁은 잘 없다라는 것이죠. 건축 분쟁 조정위원 또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몸을 담고 계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거기에도 우리처럼 분쟁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런 대로 법적인 제도 하에서 원만하게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풀리는가 보니 거기에는 해당 분야 전공 교수, 해당 분야 전공 이쪽,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저쪽, 어떤 분쟁이 있으면 양쪽이 되겠죠.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검사나 판사를 역임한 어떤 분들, 법률을 훤히 알고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인적 구성을 이분들이 협의를 해서 안을 도출하면 그게 법률적으로 일자 판결에 준해질 수 있게끔 공신력과 시스템을 갖춘 이런 인적 자본을 가지고 인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심의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난초계 분쟁조정위원회 농대 교수, 농대 아무 교수나가 아니겠죠. 난초를 전공한 교수, 유전 육종을 한 교수, 재배생리를 한 교수,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이고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걸 됐는가, 이 난초의 본질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파악이 돼야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더 피해자냐 누가 더 덕을 받느냐 가려지겠죠. 지금 우리 난초 분쟁조정위원회가 시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만, 또 이 팀을 짜서 운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 돈 누가 내야 됩니까? 분쟁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잃어버린 돈을 찾게 되면 일부 수수료를 통해서 팀이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난초에 또 난살 때는 후한데 또 이게 또 잘 안 내거든요. 이게 사람하고 똑같고 강아지하고 똑같습니다. 돈 주고 고쳐야죠. 돈 주고 처방전 받아야죠. 오랜 관행이 그렇다 보니 우리 난초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분쟁이 조정되려면 난초와 그 다음에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얘기가 전부 하나하나가 다 도면을 보듯이 다 풀어가지고 맞추어 봐서 누가 더 잘못됐는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되려면 고급 인력들이 와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소비자 품질관리원이나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에 근무를 하시던 어떤 제품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분쟁을 흔히 이렇게 관장해 보신 분 또 붙어야 되겠죠. 구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점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면서 주로 발생되는 분쟁이 무엇이냐 하면요, 가짜 난초라는 것이죠. 홍화라고 샀는데 꽃이 피면 안 나온다, 뭐라고 샀는데 아니더라 라는 것이죠. 지금은 DNA SSR이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으면 다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검사비가 10만 원에 난초 값이 최소한 30만 원 정도 넘어야 검사비를 지불하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상당수 많은 수의 난초는 유전자 검사를 실제 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한 번 더 강조가 되는 대목입니다. 사진은 뻘겋은데 피우니까 뻘겋 죽죽하다가 말어. 다시 말하면 과대하게 크게 포장이 된, 사람을 치면 생얼이 아닌 메이크업을 한 얼굴처럼 이렇게 돼서 실체적으로 꽃을 피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수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공급해주는 그분도 뒤쪽에다 갖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기간이 있는데 안 되죠. 요사이 들어서 여러분, 이 핸드폰으로 난초 많이 사고 팔죠. 경우에 따라서 실물보다 최대 10배 이상 색상이 더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다와 좋을 것이다 한다는데 좋다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실물을 보고, 그리고 탈이 나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건강한 것을 자기 주도하에 자기 책임 하에 DNA 검사를 거쳐서 사면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하지 않고 불편해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 내일, 내년, 후내년까지도 이 분쟁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째 이 안타깝지 않아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볼 때 판매하신 분과 구매하신 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분쟁, 대부분 어떤 쪽이 더 문제가 있는가라는 걸 제가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 만만찮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흰색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먹을 가는 곳에 가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죠. 먹 가는 곳에 가서 조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젠가는 먹게 됩니다. 그러면 먹을 전혀 갈지 않는 먹이 없는 곳에서 놀면 100년, 200년 가도 문제가 없을 텐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분쟁,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을 이 분쟁 줄여야만 우리 난게 건강해지고, 줄여야만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줄여야만 인구가 늘 수 있게 되죠. 이 분쟁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길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